네, 국내 이슈 체크인 토마토 투자자분의 김경원 운용역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김경원 운용역과 함께 얘기를 나눌 내용들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강한 놈이 더 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강한 놈이 더 간다. 이거는 아무래도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요즘 강세이기 때문에 더 좀 흐름이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제 얘기가 맞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최근에 여의도를 가보면 증권회사 예. 직원들은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은 뭐 나날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어제가 이제 7월달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첫 거래일이었는데 기관 쪽에서 코스닥 매수가 1,000억 가량 들어오면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점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쪽에서 자금을 투입하는 이 관점 자체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건 특히 특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익 추정치에 따라서 PER이라는 밴드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상적으로 근데 지금 코스닥이 거의 5년 내 박스권을 좀 뚫어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모든 종목군들의 PER 밴드가 모두 높아져 있다. 그러니까 모든 섹터들이 역사적인 고점에 전부 다 위치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가장 시세가 좋은 게 최근 장세에서는 뭐 제약바이오라고 그렇죠. 좀 볼 수 있는데 유일하게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에 영향을 안 받는 섹터가 바로 EPS 영향을 안 받는 섹터가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왜냐하면 뭐 제조업이나 뭐 화장품 업체들이나 예를 들면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PR 밴드가 만약에 20배에서 한 40배 밴드를 형성하고 있다면 40배 정도까지 올라오면 굉장히 밸류에이션 부담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바이로메드라는 최근에 굉장히 좀 강한 시세를 좀 내고 있는 업체는 시가총액이 무려 2조 6천억인데 14년 작년 매출액이 61억입니다. 61억이고 순이익이 2억짜리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 2조 6천억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2분기 실적을 좀 앞두고 있지만 전체적인 EPS의 영향을 좀 덜 받는 섹터. 그러니까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모멘텀, 돈으로 좀 올릴 수 있는 섹터들이 굉장히 강하게 붙고 있는 시세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이 시세는 지금 장기 박스권을 뚫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매물 부담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거의 760선을 지금 돌파를 한 상황인데 2.4%뭐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 기관 쪽에서 거의 1,000억 정도의 매수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시세는 지금 매물대가 없는 시세를 지금 돌파한 시세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보다는 이제 어떤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장세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흐름이 어떤 좀 더 이어질 것이다. 아까 이슈 주제에서도 봤었지만 이어질 것으로 보셨는데 그 전에 좀 점검해야 될 게 이전에 6월 우리 증시가 참 아팠었잖아요. 어떤 예를 들면 뭐 내수적으로는 메르스 영향을 참 많이 받았었고 대외적으로는 그리스랑 기준금리 인상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5월 달 말부터 메르스가 좀 확산이 좀 되게 되면서 6월 달 같은 경우는 뭐 백화점 매출이나 전체적인 내수 소비가 굉장히 좀 하향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실질적으로 뭐 다음 주에 이제 2분기 실적, 잠정 실적이 좀 나오겠지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SK하이닉스나 대형주 섹터, 특히나 경기의 연동을 좀 민감하게 받는 섹터들, 그러한 섹터들은 지금 EPS가 굉장히 많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거의 7조 중반 정도까지 있었다가 지금 7조 초반대까지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아무래도 가장 시가총액이 큰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2분기 대형주 실적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안 좋을 수 있다. 좀 이것을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되면 상대적인 대안주 성격으로 지금 실적에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미약품이나 바이로메드 이런 업체들은 신약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들은 사실 산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약에 뭐 한미약품이 7천억대 라이센스 아웃을 성공을 했듯이 바이로메드가 뭐 5천억대 라이센스 아웃을 받으면 지금 가격에서도 2배 더 오를 수 있는 목표 주가가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세는 실적으로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존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약간 좀 동떨어져 있는 성장주에 대한 관점이 앞으로 좀 필요하겠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성장주에 대한 관점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뭐 해외 어떤 뭐 정세도 정세입니다만 국내 정세도 좀 같이 좀 영향을 좀 줄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추경에 대한 부분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쨌든 좀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들 이런 부분을 좀 찾아내는 것도 좀 어떤 하나의 어떤 영향이 아닌 뭐랄까요, 투자의 방법 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네, 추경 같은 경우는 뭐 실질적으로 뭐 본회의가 한 20일, 7월 20일 정도에 지금 통과를 좀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월호 사태보다 내수 경기가 실질적으로 더 많이 침체가 좀 되었던 점인데 특별한 지표로 보면 백화점 매출 동향을 좀 보면 내수 세월호 사태가 났을 때 2주 동안에 백화점 역성장의 추이를 보면 한 10% 정도 역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메르스 사태 이후에 한 2주 정도의 매출 동향을 보면 한 20%에서 30% 정도 역성장이 지금 일시적으로 좀 나온 부분, 이 부분들은 실질적인 기업의 EPS에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세월호보다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주는 부분, 그리고 내수 경기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좀 더 심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추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필수적인 좀 사항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정부 쪽에서는 정책을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통화 정책이라는 이제 기준금리를 다 내렸지 않습니까? 사상 최저금리로 좀 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쓸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짜내서 쓸 수밖에 없는 이제 재정 정책, 그나마 이제 추경이 좀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향후에 내수를 어느 정도 좀 인위적으로 좀 부양시키려는 의지는 굉장히 좀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뭐 추경, 저희가 앞서 코너 전에도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추경에 대한 영향력은 중장기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실적이나 우리 경기에 어떤 영향을 바로 주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메르스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대형주들보다는 역시 중소형주로 대안적인 투자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시장 예상을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경기에 연동을 받는 이 코스피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7월 달 초입에 선물 포지션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선물 쪽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7월 달 코스피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주식은 항상 상대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걸 사느냐 이걸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지금 시세를 잡기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수익률 싸움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하고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쪽으로 이제 편입을 하는 게 더 좋을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2분기 실적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2분기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증권주와 정유주들 제외하고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정유주들도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은 서프라이즈가 낼 것이나 3분기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바닥에서 올라올 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증권주,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증권주가 탑픽이 좀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외로는 지금 코스닥 중소형주로 좀 넘어가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분기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실적이 나오려면 아직 한 2개월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보다는 성장성에 베팅하는 자금들이 여전히 좀 유입이 될 것이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최근에 계속 강한 모습들을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시세는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중국 소비주들, 화장품 업체들도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견조할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특히나 메르스 영향을 받는 면세점의 섹터들 말고 이 부분들을 제외하고 중국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화장품 업체들은 굉장히 좀 시세가 앞으로도 좀 가능할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면 그러면 증권주 혹은 화장품, 제약바이오 어떤 강한 놈을 담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첫 종목으로 뭐 한미약품을 좀 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바이오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이제 제약바이오나 코스닥이나 굉장히 많이 올라서 부담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제약바이오들의 신약 가치를 좀 부각받으면서 가는 섹터들이 전부 다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인데, 이 업체들의 왜 자금이 몰리냐면 라이센스 아웃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그 기대감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코스닥이 무너진다면 제약바이오도 같이 무너지는데 한미약품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라이센스 아웃 7천억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릴리사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제약사와 이제 면역 질환 치료제를 라이센스 아웃을 했습니다. 총 규모는 6.9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7천억 가량의 현금이 나중에 회사 내에 쌓이게 된다.
이 구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 7천억이라는 라이센스 아웃을 예전에 이 규모와 약간 비슷하게 했었던 업체가 메디톡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메디톡스가 3천억대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나서 한 3년 동안 3배가 올랐습니다. 3배가 올랐는데 라이센스 아웃 한 이후에 한 1년 정도 횡보를 하다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시세를 내면서 이런 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7천억대 라이센스를 확정적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점에서 매물 소화를 거치면서 계속 신고가를 아마 내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의 리레이팅이 충분히 다시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어떤 2분기 실적 우려감에서도 배제될 네. 수 있고요. 여기에 또 모멘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 한미약품 다시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분의 김경은 운영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